났네요. 하반기도 전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집값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나 언급을 한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갖고 있기는 힘들지만은 팔기에는 더 고통스러워요.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네, 하반기가 됐더니 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또 전월세를 전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고심하다가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큰일 났네요. 하반기도 전략이 별로 없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교수님이라면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좀 봤더니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이 좀 봤을 땐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많이 올랐죠. 그래요? 사실은 이까지 오를지 몰랐는데 네. 작년, 재작년, 재작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좀 쉬어가는데 네. 요즘 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좀 네. 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래프를 보면 쭉 누워서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이 약발을 먹힌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차 3법안 입법 통과하니까 갑자기 폭등세로 지금까지 폭등세하고 차원이 다른 폭등세. 어느 정도 폭등세인가 하면은 네. 기타 지방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네, 기타 네. 지방. 아주 중소도시의 아파트들이 한 4, 5년 빠졌었거든요. 네. 이게 상승으로 쫙 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상승하는데 기타 지방 아파트는 하락세였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전세 임대차 입법이 네, 컸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만큼 오르면은 올해는 좀 쉬어야 돼요. 네. 쉬어야 되는데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저금리가 계속 오래되고 돈을 무진장 풀어대니까. 네, 네. 재밌는 거는 코로나 재밌다고 표현하는데 좀 이상한 통계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네. 대략 한 50%의 기업들은 거의 사경을 헤매는데 한 50%의 기업들은 돈이 더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게임, 출판은 또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책도 보고 그런 식의 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럼 이제 이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가난한 사람도 더 많이 늘었고 이 많은 사람들, 많이 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투자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부동산이 더 오른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지금은 뭔가 하면은 작년에 임대차 입법한 것이 아직 안 돌았어요. 한 바퀴가. 그러네. 8월, 9월. 작년 7월에 시작했고 그러면 내년 7월이 돼야지 갱신 한 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금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신규 세입자는 이제 계약하려면 아마 초중일 겁니다. 우리는 근데 좀 덜한 게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1,700명이 줄 서기도 하고 우리는 그때 9명인가 줄을 섰잖아요. 그 정도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래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돈은 많고 또 임대차법에 따라 가지고 또 물량이 잠기면서 얘들이 다시 올리고 매매가를 올리고 또 사실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은 서로 막 끌어올리는 이상한 시장 같아요. 오늘 좀 전략을 드리려고 왔는데 갑자기 점점 우울해지죠. 그럼 하반기 매매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선은 하반기에 금리 아까 말씀하신 게 인상 가능성도 있고 하반기 시장도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겁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이제 좀 깔랑깔랑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 가격에 사야겠니? 이런 심정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추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 공급 물량들이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4만 개에서 한 8만 개, 10만 개까지 공급됐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공급이 그보다 훨씬 줄어들 거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한 4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공급된다. 그때 되면 이제 가격이 하락 조정을 받겠지만은 지금 당장 공급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2사 대책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단기 전세 대책이 있어요. 그래 올해 전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900 몇십 채의 전세 물량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00 몇십 채. 90만 채가 아니고 900 몇십 채예요. 정확한 숫자는 까먹었는데 확인해 보세요. 서울에 한 300만 채가 있거든요.
근데 900채 내에서 전세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도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될 것이다. 공급 자체는 계속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비슷비슷하고 네. 그 대신 그만큼 폭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폭등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쉬었다가 가고 네네. 뭐 우리가 2008년 이전 시장은 올라갔다가 쉬었다 이렇게 쉬었다 갔어요. 네. 근데 2008년 이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빠지면서 쉬거든요. 네네. 근데 선진국 패턴들은 좀 빠지면서 쉽니다. 네. 요번에 그런 패턴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쉬긴 쉬어야 돼요. 근데 그럼, 쉰다는 게 이제 네.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던 게 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오름세가 주춤하는. 예, 그 정도가 이제 지금 앞으로 단기간 벌어질 것 같아요. 음.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폭락의 위험은 또 항상 있습니다. 아. 그 폭락의 위험에 이제 국민들이 배팅을 하기엔 좀 어렵고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이.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한 50% 이상 올랐어요. 그 저점에 비하면은. 그럼 이런 시장이 계속 갈까? 그럴 때는 한번 조정을 받거든요. 네네. 그걸 뭐 주식이나 자산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런 조정이 있어야지 더 튼튼하게 간다. 이런 의미인데 네네네. 그게 이제 조정이 뭐 100이 상승하면은 한 3, 40 조정받았다가 다시 가고 일반 자산 시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계속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런 충격이 올까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은 네. 뭐 코스피의 조정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조정 네네.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쳐 줄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상가, 네. 오피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촉발돼 가지고 부동산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되고 뭐 경제 충격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네. 그럼 주택까지도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뭐 2008년 금융위기 예측도 어려운 거고 97년 외환위기 예측도 어려운 거고 네. 근데 뭐 벌어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음. 뭐 10년 주기 그런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충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나 네. 그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적인 상승이다. 당분간은 그렇죠. 계속 정부에서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네. 이제 금리도 오르고 공급량도 오르면 네. 집값이 안정화될 테니 올 하반기에 들어가야지 이러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금리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 가격을 마이너스로 압력을 줘요. 하방 압력을 주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집값은 거의 다 폭등했거든요. 근데 집값이라는 게 금리 하나의 변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좋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포인트 올리거나 불가능할 겁니다. 기껏해야 50bp, 0.5%포인트 정도 올리거나 할 텐데 네. 뭐 그렇게 올린다는 건 경제가 좀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살아나면은 다른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더 오르는 성향이 있더라. 금리 하나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에요. 요인 네. 하나는. 근데 주택 가격은 건 수백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금리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주담대가 대략 한 3% 내외거든요. 네. 그게 이제 50bp, 0.5%포인트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은 네.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내는 사람이 그냥 뭐 한 30%, 100, 한 2, 30만 원 내는 꼴이 되는데 이 정도로 과연 다 철수를 할까 시장에서 그러기엔 좀 약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0bp, 한 1%포인트 이상을 올린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참 15% 정도네, 그죠? 네. 예, 130이 아니고 한 115만 원. 근데 130, 150만 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되면은 네. 부담을 느끼고 이제 수요가 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가 네. 0.5 뭐 이렇잖아요. 그게 네. 한 2배, 3배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조금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금리 변수는 앞으로도 크게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그 자꾸 이제 집값을 금리하고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집값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것도 뭐 워낙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해는 가지만은 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집값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나 언급을 한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금리는 그만큼 큰 무기예요. 거시경제 전체가 박살이 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조정이 되는데 집값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 거의 뭐 모기 눈알 빼는데 도끼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무슨 뭐 금리 요인이나 아니면 세금 이런 것 때문에 집 갖고 있는 거 힘들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보다 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갖고 있기는 힘들지만은 팔기에는 더 고통스러워요. 아,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세금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들이 종부세를 1년에 한 1억씩 낸다 칩시다. 네. 뭐 보니까 강남에 한 두세 채 있으면 1년에 1억 낸대요. 올해 내년부터. 네네.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연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들은 근데 양도세를 내면은 뭐 한 5억, 10억, 뭐 15억을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 못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증여를 한다라든가 그런 편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효과들은 네. 그 효과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지금 현가에 반영이 돼요. 아, 벌써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경제학 교과서나 뭐든 교과서를 보더라도 네. 보유세나 양도세를 내야 되구나. 현재 가치의 감가상각이 이제 그 할인이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주택이다. 네. 앞으로 세금 많이 내야 되구나. 지금 9억으로 떨어지는 거야. 9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근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랐잖아요. 네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밀어올리는 힘이 더 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 효과는 지금은 거의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대신 나머지 이제 추가 규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네네. 되면은 또 가격이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보유세를 높이면은 네. 앞으로 집이 주구장창 네. 안정권이 될 것이다. 음.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가요? 보유세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영국, 미국이에요. 그 나라가 가격 등락률이 제일 급해요. 오를 땐 폭등하고 떨어질 땐 폭락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네. 그 보유세하고 그 집값 안정하고는 뭐 실질적 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가 훨씬 많습니다. 취업하고 한 5년, 뭐 10년 네네. 그런 사람이 집을 산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전 청년 때 차를 살거나 네. 혼자 살거나 거의 미친놈이라 그래요. 너 그럼 너는 포기한 거다, 차는 인생을. 먹지만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인생 포기한 거예요.